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은 광주와 담양, 곡성과 구례, 여수와 광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화순과 고흥 등 14곳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광주 지산 유원지를 운영하는 사업자 측이 자치단체 허가도 나기 전에 어린이들을 놀이기구에 태워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자 측은 시험 운영해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관할구청은 고발을 계획 중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1978년 무등산 자락에 처음 문을 연 광주 지산유원지. 리프트와 각종 놀이시설 갖춰 소풍과 나들이 장소로 인기를 끌었던 추억의 명소입니다. 그때는 사람 많았지라고 뭐 애기들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비 질질 오면 올 때는 이쁘게 하고 와갖고 갈 때는 미꾸라지 되어갖고 가고. 1994년 기존 사업자의 부도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새로 설치된 지산유원지의 놀이시설. 리프트와 모노레일을 운영 중인 사업자 측은 바이킹을 포함해 4가지 놀이기구를 더 운영하겠다며 구청에 허가를 신청했고 올 1월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사업자 측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놀이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놀이시설의 안전성 등에 대해 구청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검토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어린이들을 태워 불법 운영을 해온 건데 관련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시험 운행을 해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전문기관에서 받았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테스팅 시험 운행 차원이었습니다. 관할자치구는 안전성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명확한 불법 운영이라는 입장입니다. 주위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니까 관심 있게 오니까 그냥 한번 태워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동구는 놀이시설 운영 사업자 측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의심 사례 185건을 정밀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신고, 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의심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입니다. 허위 신고로 드러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구조견 토백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주에도 실종자 수색 현장을 누비는 구조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방송총국 허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호 소리와 함께 셰퍼드 한 마리가 숲속으로 힘차게 전진합니다. 수풀을 헤치며 주변을 살피더니 3분 만에 구조자를 발견해 신호를 보냅니다. 지난해 12월 현장에 투입된 신입 구조견 강호입니다. 신규견답게 의욕도 왕성하고 하니까요. 제가 오히려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치 첫 해부터 80대 치매 노인을 구조한 5년차 베테랑 구조견 초롱이까지. 이제는 초롱이와 강호, 한 쌍의 인명구조대가 수색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갯바위처럼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한 실종사고는 물론 고사리 채취객 등 길을 잃은 어르신들을 찾는 수색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처럼 고립된 지역에서 위급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구조견들은 사람보다 10,000배나 뛰어난 후각을 활용해 인명구조 활동을 펼칩니다. 오후 늦게까지 훈련하고 민첩도를 높이기 위해 식사량까지 조절하는 초롱이와 강호. 하지만 그동안 활약을 펼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구조견과 호흡을 맞추는 전담 소방대원이 없다 보니 현장에 제때 출동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구조견을 1대1로 전담할 수 있게 되면서 활약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훈련 시간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걔들도 이제 저희가 수색 현장에 나가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임무에 대해서 조금 더 생명을 구하는 네발 구조대 초롱이와 강호는 오늘도 현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로봇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르거나 단단한 농작물 특성에 따라서 수확부터 이송까지 해내는 농부 로봇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대전방송총국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우스 안 좁은 고랑 사이를 오가며 로봇이 토마토를 수확합니다. 이미 빨갛게 익은 것은 물론 출하 기간을 고려해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도 땁니다. 로봇팔 상단에 장착된 카메라가 열매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위치와 숙성도를 판단해 수확 여부를 결정합니다. 쉽게 물을 수 있는 과실도 흠집 하나 없이 척척입니다. 수확한 토마토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번에는 이송용 로봇이 다가와 짐칸에 쌓인 토마토를 옮깁니다. 기존에는 작물 하나를 따기 위해서만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반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은 작물을 수확하고 운반하는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로봇의 작물 인식률은 90% 이상으로 현재 사람 대비 80% 효율로 작물 수확이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을 갖췄기 때문에 품종별 특징만 입력하면 수많은 작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테스트와 개발을 통해서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실외 환경과 같은 다양한 환경 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팜과 더불어 로봇 시스템의 협업이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3분쯤 무안군 삼양읍 남항리에서 SUV 차량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5명과 SUV 차량 동승자 1명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6명 모두 경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승용차와 1차 충돌한 뒤 상가로 돌진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제2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4년 동안 1,580억 원을 들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삶의 행복을 잇는 장애인 친화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맞춤형 일자리 740여 개를 창출하고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활동 거점 기관을 육성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300억 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합니다. 이에 따라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매년 6,600억 원씩 모두 3조 3천억 원 규모로 신용보증을 할 예정이며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중저 신용자를 비롯해 성실사업 실패자를 위한 보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선시대 객사인 보물 나주 금성관이 일부 해체 보수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는 최근 금성관 해체 보수공사 설계안을 조건부로 가결하고 금성관은 처마 무게를 바치려고 기둥에 만든 구조물인 공포 등이 해체 보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금성관은 조선시대의 지방 관아의 하나로 2019년 보물로 지정됐지만 목재가 부식되거나 일부 기울어진 현상이 확인돼 보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4년 만에 열린 광양 매화축제에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0일 공식 개막 이후 11일 하루에만 17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어제까지 63만 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 인원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바가지 요금 단속을 위해 축제장 일원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 미표시와 요금 초과 징수, 무신고 식품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시민체험 양봉장 운영 사업에 참가해 180명을 모집합니다. 체험 참가자에게는 체험비 20만 원 가운데 보조금으로 10만 원이 지원되는데 벌통을 대여받아 4월부터 체밀이 끝나는 7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정기체험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벌통에서 생산된 양봉산물은 1인당 약 7kg씩 균등하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졌는데요. 광주도 1.1도로 어제보다는 11도가량이나 낮고요. 낮 기온도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해안 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장성과 담양 0도 안팎, 체감 온도는 대부분 영하권을 보여 춥습니다. 낮 기온은 영광이 9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1도, 보성 12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해남은 한낮 기온 10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이나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목포 8도, 무안 9도로 낮에도 꽤 쌀쌀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8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이번 반짝 꽃샘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3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